2학기 과학 5단원 소리의 성질. 소리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3학년 과학을 같이 공부하는 호기심 많은 모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떨림으로 나는 소리와 소리의 세기, 높낮이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지난 시간까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배웠으니까 오늘은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귀까지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물체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 친구들 귀에서 들릴까요? 순간이동을 할까요? 그러면 그 소리가 친구들 귀에만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 귀에 순간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동물은요? 동물도 소리를 듣잖아요. 동물 귀에도 순간이동을 한다고요? 이상한데. 어떻게 소리가 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야? 소리가 전달되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먼저 소리는 순간이동을 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해 보거나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고 들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친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들을 수 있죠. 소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떨림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친구가 나를 부르면 친구의 목에 있는 성대가 떨려서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성대가 떨면서 누구를 떨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친구의 성대에도 닿아 있고 내 귀에도 닿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어려운데? 맞아요. 공기예요,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성대가 공기를 떨게 하고 그 떨림을 받은 공기가 계속 그 떨림을 전달하면서 내 귀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보여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현상도 한번 보세요. 스피커에 큰 소리가 나게 하고 앞에 촛불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가 나면서 촛불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서 떨리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떨립니다. 그 떨리는 공기가 촛불을 흔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공기만 소리를 전달해 줄까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소리를 못 들을까요? 친구들 혹시 수영하면서 소리 들어봤나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밖에서 나는 사람들 목소리나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물속에는 공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야쌤이 소리는 절대 순간이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그 떨림을 또 전해줬을까요? 맞아요. 물이에요. 물도 소리의 떨림을 전달해줘요. 물 밖에서 나는 소리는 공기에 전달된 소리가 물에 닿으면서 물을 떨게 하고 소리를 전달해주고요. 물 속에서 나는 소리는 물이 소리를 전달해줘요. 친구들이 물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예고요. 수중발레 선수들이 노래에 맞춰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수중발레 선수들이 음악을 물속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수중발레 선수들은 수중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데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일을 하는 잠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듣고 배를 찾아가거나 피할 수 있어요. 친구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면 더 크게 들리잖아요.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기체와 액체에서 소리는 전달이 돼요. 그럼 하나 더 남았는데, 고체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 책상에 귀를 대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책상을 두드려 보세요. 어떤가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신기하죠? 어떻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책상에 댄 귀에서 날 수가 있죠? 심지어 책상에 대지 않은 귀보다 책상에 댄 귀에 더 큰 소리로 들렸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리가 날 때는 떨림이 생기고 그 떨림이 책상을 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림이 우리 친구들 귀에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책상은 떨리는 게 안 보였는데요?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떨림은 분명히 전달이 되었어요. 과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답니다. 나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럼 철로 된 철봉이나 유리창에 귀를 대고 살짝 두드려 보세요. 철이나 유리창도 소리를 전달해 주어요. 이렇게 고체도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두꺼운 고체만 소리를 전달하는 걸까요? 실같이 얇은 고체는 소리를 전달하지 못할까요? 이건 간단한 놀이로 알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놀이는 실 귀에 걸기예요. 친구들 집에 쇠로 된 숟가락 있죠? 그 숟가락 머리 아래 부분에 실을 연결하고 실의 양쪽 끝을 귀에 걸어보세요.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숟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두드려 달라고 해보세요. 그 두드리는 소리가 잘 들릴까요? 생각보다 되게 잘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귀를 대고 두드려 봤던 것처럼 그냥 숟가락을 두드렸던 소리와 비교해보면 더 크게 들립니다. 숟가락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를 누가 귀에 전달해 준 걸까요? 물론 공기도 전달을 해주었겠지만 실이 더 많이 전달을 해주었어요. 자, 다음 놀이는 실 전화기예요. 모야쌤이 어렸을 때 동생과 같이 많이 했던 놀이인데요.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실을 넣고 안 빠지게 테이프로 붙이거나 묶어줘요. 다른 종이컵도 똑같이 구멍을 내서 실의 반대편을 그 구멍 안에 넣고 안 빠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멀리 떨어져서 종이컵 안에 작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반대면 종이컵의 소리가 들립니다. 작게 소곤소곤 했는데도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전화기처럼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소리가 전달된 걸까요? 일단 한 사람의 목 안에 있는 성대가 떨려서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공기로 전달되고 그 공기가 종이컵과 실을 떨게 해요. 그럼 실이 계속 떨리면서 반대편 종이컵과 공기를 떨게 해서 귀에 소리가 전달이 돼요. 실 전화기로 말을 주고받을 때 실을 잡아보면 실이 약하게 떨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실처럼 얇은 고체도 소리를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모야쌤이 어렸을 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이 실 전화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좀 더 잘 들리는 실 전화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 전화기에서 소리를 주로 전달해 주는 게 뭐였죠? 맞아요, 실이죠. 그럼 실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을 팽팽하게 하는 거와 느슨하게 하는 거와 어떤 게 더 소리가 잘 전달될까요? 팽팽할수록 소리가 더 잘 들리네요. 그럼 실의 두께를 볼까요? 두꺼운 실과 얇은 실 중에 어떤 실이 소리를 더 잘 전달할까요? 맞아요, 두꺼운 실이에요. 그리고 실에 물을 묻히면 실이 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소리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가 길수록 잘 들릴까요? 짧을수록 잘 들릴까요? 짧을수록 잘 들린답니다. 다른 친구들이 실 전화기로 말을 주고받을 때 실을 손으로 잡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떨림이 줄어들어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소리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 전달이 돼요. 공기에서 전달되는 소리는 익숙하니까 액체나 고체로 전달되는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